한 달 반 정도 머물고 가게 되었습니다. 오늘 앞에 우리 사회자 형제님께서 선택하신 찬양을 드리면서 참 그 생각들이 났습니다. 우리 성도님도 아마 동일한 그러한 경험이 있으실 줄로 생각이 되지만 저에게 있어서도 참 주님을 멀리하고 하고자 했던 그런 시간들이 구원받고 나서도 있었던 것을 봅니다. 그럴 때 주님께서 저를 놓지 않고 끝까지 바라보고 계시고 또 기다리고 계시고 돌아올 수 있도록 이렇게 배려해 주신 하나님의 사랑은 끝이 없음을 경험하게 됩니다. 그런 찬양을 처음 제가 그 찬양을 알게 되고 부르게 되었을 때 전에 경험했던 일들이 생각이 나서 저도 그 가사 끝을 보면 눈물을 흘리고야 말았다 이렇게 가사가 되어 있듯이 저도 동일하게 그 찬양을 처음 알고 부르게 되면서 지난 일들이 생각이 나서 참 여러 차례 눈물을 흘렸던 경험이 있습니다. 저는 지금 아버지 어머니가 두 분 다 살아 계시고 연로하십니다. 저에게는 저는 2남 2녀 중에 장남입니다. 밑으로 남동생 하나 여동생 둘이 있습니다. 제가 처음 구원받고 나서 이들에게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교회로 데리고 나갔습니다. 제가 고3 때 처음 복음을 접했는데 어릴 때부터 교회를 다니고 있어서 교파를 다니고 있어서 이들을 데리고 나갔었는데 한동안 다니다가 이제 다 멀어졌습니다. 몇 년, 1년 다니다가 그만둔 동생, 또 수년 다니다가 그만둔 동생, 또 혹시 기억하실지 모르겠어요. 최태수 형제와 천영아 자매 여기 있었습니다. 최태수 형제는 매제죠. 그 형제는 이른 나이에 주님이 부르셔서 주님 품으로 갔습니다. 이제 저희 이 매제에게 간절하게 매달려서 복음을 전하셨던 분은 저희 어머니이십니다. 그래서 이제 매제가 이제 암으로 세상을 떠나면서 참 그런 고백을 했어요. 어머니 참 감사합니다. 어머니가 아니었으면 내가 어떻게 이런 천국에 대한 소망을 갖고 두려움 없이 죽음을 맞이해야 할 수 있었겠습니까? 하면서 어머니한테 그렇게 고백을 했다고 합니다. 그러나 그 여동생 천영아라고 하는 여동생 오랫동안 또 모임을 나오지 않고 있고요. 그 위에 또 여동생 하나 있는데 거기도 조금 교회를 다니다가 멀어져서 나오고 있지 않은 상태입니다. 남동생이 바로 밑에 남동생이 하나 있는데 이 동생은 제가 처음 구원받고 이렇게 교회를 데리고 나갔었는데 한 1년 정도 다녔고 구원간증도 하고 침례도 받고 했는데 이렇게 1년 정도 지나면서 이상한 생각을 하면서 교회를 멀리하게 되었고 지금은 신앙을 부인하는 상태, 구원받지 못한 상태인 것을 확인하게 됩니다. 그래 이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것은 참 쉽지 않아요. 가족들에게 복음 전하는 건 참 쉽지 않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또 만나고 뭐 이렇게 하는데 이제 권하고 가끔씩 권하지만 아주 완강합니다. 그래서 생각해 보면 그렇게 미련한데 저렇게 미련한데 자기의 미련하는 것을 모르고 그 미련한 마음을 계속 가지고 있고 자기 고집을 꺾지 않고 계속해서 가지고 있는 것을 이렇게 봅니다. 마음을 터놓고 대화를 열어놓고 솔직한 마음으로 서로 이렇게 대화를 하고 그렇게 해보기도 하고 그런데 그 미련한 마음을 논리적으로라도 이렇게 이론적으로라도 이치적으로 따져서 생각해보고 할 수 있는데
여전히 자기 생각만을 주장하고 꺾지 않고 또 그 지혜롭고 그 고상한 생각이 아니라 아주 미련하고 어리석은 생각을 붙잡고 끝까지 고집하고 부인하는 그러한 모습을 봅니다. 구원받지 못한 사람들이 다 그렇죠. 다 비슷하죠. 근데 이번 명절에 가족들이 모였습니다. 가족들이 모였는데 제가 명세기 선교사라고 하는 사람인데 가족들에게 잘 복음을 못 전합니다. 한마디씩 하고 뭐 이렇게 하긴 하지만 그래서 이제 그 기린노교에 있는 그 전도의 은사를 가진 형제님들한테 이제 붙여서 부탁을 하고 뭐 이렇게 하기도 하고 하는데 어쨌든 제 남동생 같은 경우는 한번 만나면은 면박을 줘버립니다. 전도자를 면박을 줘버려요. 그러면은 다시 말을 못 꺼내게 그 정도로 이제 강하게 이제 해버립니다. 그게 한번 대화하고 난 사람들은 질려가지고 다시는 이렇게 말을 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그런 상태죠. 이제 참 저희 어머니가 이제 86세로 해서 앞으로 얼마나 더 사실지 잘 알 수 없습니다. 이제 이번 명절에 저하고 이제 식구들이 모여 있는 자리에서 제 동생에게 왜 교회를 나가지 않느냐, 왜 하나님을 믿지 않느냐, 어떻게 하려고 그러냐 하면서 이렇게 다그쳤어요. 다그치면서 계속 말씀하셨어요. 애원도 했다가 사정도 했다가 협박도 했다가 하면서 계속해서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나 제 동생은 완강했어요. 제가 그 자리에서 다시 또 복음적인 얘기를 꺼내서 하나님을 믿어야 된다는 사실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지만 실패했습니다. 쉽지 않습니다. 참 그런 마음을 보면서 이 어머니를 통해서 저희 어머니를 통해서 참 이 여자들에게는 어머니들에게는 아들에 대한 자녀들에 대한 특별한 사랑이 있잖아요. 아버지가 가지고 있지 않은 자기 태에서 난 자식이라는 그런 면에서 특별한 사랑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주 애타는 마음을 가지고 있는 모습을 참 저희 어머니를 통해서 보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마음, 하나님의 마음이 아닌가 그런 생각을 깨닫게 됩니다. 그리스도인들은 참 행복한 사람들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 성도님들 오늘 같이 예배 드리는데 마음과 마음이 통합니다. 나의 고백과 같은 내용의 고백들을 형제님들 하시고 또 찬송가에 기록된 그 찬송가 가사들이 처음 구원받았을 때는 이해가 안 되는 부분도 많이 있었고요. 어떤 찬양은 거부감도 있었어요. 까놓고 얘기해서. 근데 시간이 지남에 따라서 변화가 되어지는 나의 모습을 봅니다. 믿음도 달라지고 생각도 달라지고 여러 가지 면에서 달라지게 된 모습들을 보면서 하나님 앞에 늘 감사가 듭니다. 우리 안에서 착한 일을 시작하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결코 포기하지 않고 그 나라에 이를 때까지 우리를 인도하실 것입니다. 완전한 보장이죠. 완벽한 보장. 결코 흠이 없는 보장.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사랑이 하나님의 열심이 우리를 끝까지 인도하실 것입니다. 우리는 실망할 필요가 없습니다. 우리는 낙심할 필요가 없습니다.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때때로 거꾸러지고 자빠지고 넘어지고 뒤집어질 수 있지만 그것은 끝이 아닙니다. 우리는 하나님 안에 있습니다. 하나님의 돌보심에 있습니다. 영원한 안전 가운데 있습니다.
하나님의 영원한 사랑이 우리를 붙들고 있습니다. 우리는 낙심할 필요가 없습니다. 우리는 썩지 않고 더럽지 않고 쇠하지 않는 놀라운 소망을 가지고 있습니다. 혹여 성도님 가운데 삶 가운데 어려움이 있고 낙심되는 부분이 있을지라도 실망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을 다시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넘치는 그리스도의 사랑, 이해할 수 없는 사랑, 감당할 수 없는 사랑, 그 사랑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처음 구원받았을 때는 그런 사랑을 잘 이해할 수 없을 수 있지만 시간이 지남에 따라서 우리가 말씀을 듣고 말씀을 묵상하고 말씀을 배우고 기도하고 그리스도 안에 성도들과 교제하게 될 때 그 하나님의 사랑이 얼마나 크고 얼마나 위대한지 다 알 수 없죠. 다 이해할 수 없습니다. 우리가 예배를 드릴 때마다 생각나는 것은 하나님의 사랑이 얼마나 크고 위대한지 참 다 모르겠습니다. 이해할 수 없습니다. 이 머리로 왜 하나님이 왜 나를 그렇게 사랑하실까? 무슨 이유로? 뭐 바라볼 게 있다고? 뭘 얻을 게 있다고? 이해할 수 없죠. 그러나 그 위대한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를 붙들고 우리를 끝까지 인도하신다는 이 사실이 얼마나 우리 마음 가운데 큰 위로와 기쁨을 주는지 다 이해할 수 없습니다. 선교 보고의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뭐니? 물리반지? 이게 인사말입니다. 이상하죠? 뭐니는 hello 이런 뜻이고요. 물리반지는 how are you 이런 뜻입니다. 아프리카 하면 말라위 하면 무슨 생각이 혹시 드십니까? 여러 세계 국가에서 선도하게 하시는 선교사 형제님들을 부르셔서 교제를 자주 들으셔서 아시겠지만 다른 나라에서 잘 아시겠지만 말라위에서는 무엇을 알고 계신가요? 말라위는 아프리카의 따뜻한 심장이라고 합니다. 근데 제가 지금 총 한 거의 2년 가까이 살았는데 그 이름이 틀리지 않다고 생각됩니다. 틀리지 않다고 생각해요. 아프리카의 따뜻한 심장. 첫째 말라위 정착 과정 작년에 이제 들어가서 금년까지 과정 말씀을 드리고요. 그곳에 이제 컨퍼런스를 시작을 했습니다. 그래서 컨퍼런스를 시작한 배경과 진행 상황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고요. 끝으로 말라위의 영적 환경에 대해서 보고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게 아프리카 지도입니다. 말라위가 어디 있죠? 중남단에 있습니다. 화살표 있는 곳에 있고요. 옆에 이제 탄자니아, 그다음에 모잠비크, 짐바브웨 이런 나라들 둘러싸여 있습니다. 아니 잠비아. 말라위가 인구가 얼마나 됩니까? 퀴즈입니다. 다 잊어버리셨네요. 지난번에 와서 말씀드렸는데. 2천만 명 정도 됩니다. 정확한 통계는 안 나와요. 워낙 후진국이라서. 그다음에 면적은 아주 우리 남한 면적입니다. 남한이 뭐 10만 정도 되는데 여기는 11만 8천 평방미터 됩니다. 그래서 남한 면적 정도 된다는 거고요. 중요한 것은 유명한 호수, 말라위 호수. 아프리카 세 번째로 큰 호수가 있습니다. 호수가 참 예쁘고 그렇습니다. 그리고 종교는 기독교가 80% 이상이고요. 이슬람교가 13% 정도
듭니다. 작년 5월 27일 날 파송식을 했고요. 6월 26일 날 이제 한국을 출국해서 남아공에 도착했습니다. 그래서 남아공 SABC 팀과 단기 선교팀과 같이 남아공에 들어갔고요. 거기서 SABC 캠프를 좀 돕고 7월 19일 날 말라위에 도착을 했습니다. 이제 그 전에 2022년도에 제가 들어갔었죠. 들어가서 이제 말라위의 상황들을 이렇게 적응하기 위해서 살피기 위해서 들어갔고 인도에서 파송된 인도 선교사 모임 선교사 아난다라고 하는 형제님과 함께 그 교회에 참석하면서 이렇게 지냈습니다. 6개월 정도를 지내고 한국에 돌아왔고요. 그래서 그 형제님과 이렇게 좀 이렇게 친분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애들이 이제 가게 탈 때 이제 중요한 것이 이동 수단이 필요해서 이동 수단 차량을 구입하기 위해서 이제 교회에서 돈을 가지고 같이 들어갔고요. 7월 24일 날 이제 차량을 구입했는데 그 중고차를 이제 구입하려고 여러 방면으로 이렇게 알아봤어요. 근데 참 이렇게 적정한 가격, 적정한 이윤을 붙여서 차량을 이렇게 파는 게 아니라 어떤 덤태기를 씌워요. 아주 그냥 말할 수 없이 뭐 정해진 게 없고 그냥 덤태기를 씌워서 특히 외국인이라면 덤태기를 씌워서 이렇게 팔아 먹으려고 하는 그런 그 상태에 있고 워낙 도로 상태가 안 좋다 보니까 차가 다 고물이에요. 그래서 제가 딱 가서 느끼는 것은 전 세계에 있는 폐차장이 아닌가. 전 세계에 있는 고물, 상고물은 다 모인 것 같은 느낌이 차량을 볼 때 그런 생각이 들어요. 우리나라에 폐차장이 있는 차보다 못해요. 우리나라 폐차시키는 차보다도 훨씬 못하다. 일반적으로 돌아다니는 차들이. 물론 그 중에는 잘 사는 사람, 벤츠도 있고요. 그런 사람도 간혹 있습니다. 그러나 대부분 차, 그 다음에 대중교통으로 돌아다니는 차들은 완전 상고물입니다. 그래요. 그냥 밀고 다니면서 시동 거는 것이 다반사고요. 시동 꺼져가지고 차 밀고 다니면서 시동 걸고 오는 것입니다. 늘 도로상에서 자주 볼 수 있는 일. 아주 그냥 그 외관도 하도 낡아갖고 더러워서 볼 수 살 수가 없어요. 차도 어떻게 더러운지. 우리나라 오면 그냥 도로도 깨끗하고 차도 깨끗하고 건물도 깨끗하고 다 깨끗합니다. 이제 중고 차량을 구입하려고 했는데 이게 비싸고 또 이게 고장만 났으면 못 쓰잖아요. 또 어느 정도 이제 좀 좋은 차를 구입해야 고장 없이 타고 다니는데 이제 똥차 구입해 놓으면은 그 고친이라고 판나잖아요. 맨날 고친이라. 그래서 적정 좀 괜찮은 거 구입하려고 하려고 너무 비싸서 결국은 이제 아난다 형제님이 새 차를 사는 걸 권했습니다. 그래서 닛산 일본 차 대부분 거기는 다 일본 차들이에요. 거의 98%가 일본 차예요. 그리고 이제 미제 좀 있고요. 한국산도 가끔 볼 수 있고요. 그런 차입니다. 이제 차를 1,000만 원을 더 싸게 구입했어요. 5,300만 원인데 1,000만 원을 싸게 구입했는데 그것은 시승용 차량, 시승용 1년 동안 쓴 차량이었어요. 시승용으로 해서 10,000km를 달린 차량인데 그 차를 1,000만 원을 이렇게 깎아줘가지고 그 돈 4,300만 원, 그 나라 돈으로는 5,500만 과차 샀습니다. 2,500cc고요. 5인승이고 뒤에 이렇게 짐칸이 있습니다. 그리고 사륜구동기. 그리고 이 나라는 이제 뭐 도로 사정이 안 좋고 이제 이렇게 비가 오면은 차가 빠지고 막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사륜구동을 이렇게 사야 된다고 이렇게 해서 샀고요. 이렇게 스틱입니다. 수동 오토가 아니고요. 제일 이제 어려웠던 부분은 뭐냐면 그 윈도 창문도 다 이렇게 수동으로 돌려야 돼요. 네 짝이 다. 운전석, 조수석 뒤에 막 다 그러고 제일 고통스러운 게 뭐냐면 잠금 쳤어요. 거기 이제 도둑놈들이 많고 뭘 훔쳐가고 이제 늘 잠금 장치 하는 것이
아주 생활화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집도 잠잘 때 꼭 확인하고 잠그고 이렇게 이중으로 이렇게 잠그장치로 되어 있고, 그래서 이 차량을 잠궜다 열었다 해야 되는데 이게 잠글 때마다 네 군데를 돌아다니면서 다 잠궈야 돼요. 그리고 열 때마다 다 돌아다니면서 열어줘야 돼요. 너무 불편해가지고 나 이것은 못 참겠다. 그래서 그것은 이제 센터 로킹이라고 이렇게 리모컨으로 딱 누르면 잠궈지고 열어지는 거. 그것은 하나 이렇게 30만 과창가 주고 이제 달았습니다. 그래서 지금 차를 잘 사용을 하고 있고요. 닐롱교회로 이사를 이제 교회에서 할 것을 요청하셔가지고 블렌타이어, 저희들이 이제 재작년에 갔던 곳은 블렌타이어입니다. 닐롱교회, 말라위는 크게 두 개의 도시가 있는데 첫 번째 수도인 닐롱교고 두 번째 블렌타이어입니다. 제가 처음에 갔을 때는 블렌타이어, 아난다 형제님이 있었던 그곳에 갔었거든요. 그래서 이제 거기 블렌타이어에서 닐롱교까지는 한 300km 이상 돼요. 그래서 차로 한 5시간 정도 가야 돼요. 그래서 이제 아는 사람도 없고, 그 블렌타이어 이제 어느 정도 정착이 돼가지고 적응도 되고 했는데 다시 이제 닐롱교를 옮겨야 되는 상황이 되니까 좀 난감했어요. 새로운 환경으로 간다는 것이 좀 쉽지 않잖아요. 특히 나이 먹은 사람들한테는 새로운 걸 별로 좋아하지 않잖아요. 그래서 좀 어려움도 있고 두려움도 있었는데 최문수 형제님이 걱정이 돼가지고 부부가 이제 8월 15일 날 오셔가지고 집 구하러 가야 된다고 비행기를 타고 여기까지 오셨어요. 그래가지고 블렌타이어에서 닐롱교까지 네 사람이 같이 이제 차를 몰고 갔습니다. 그래서 2박 3일인가 있으면서 집을 막 돌아다니면서 이렇게 집을 알아봤어요. 그리고 이제 어쨌든 이 남아공은 특히 세계에서 가장 위험한 나라잖아요. 그래서 강도들 당하고 뭐 그래가지고 어쨌든 그 최문수 형제님이 최고로 걱정하는 것은 안전이다. 안전해야지. 안전 제일 이렇게 해가지고 주거 환경을 안전한 곳에 정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걱정이 돼갖고 이렇게 오신 거예요. 그래서 일롱교회 다니면서 집을 보고 집을 이제 계약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당시쯤에 이제 비자를 내야 할 상황이었어요. 그래서 외국인들이 그 다른 나라에 거주하게 될 때 어려운 그 부분이 비자잖아요. 그 나라에 거주하려면 비자 허락을 받아야, 거주 허가를 받아야 거주할 수 있기 때문에 그것을 하기 위해서는 일단 그 NGO 단체 같은 단체를 만들어야 했어요. 단체를 만들어 가지고 그걸 허가를 되면 그 단체를 가지고 워킹 비자를 이렇게 내야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 이제 잘 모르고 그랬었는데 한인 선교사 카톡방 같은 것이 있어요. 말라위에 있는 한인 선교사 카톡방인데 거기에 이제 그런 도움의 그런 메시지를 올렸는데 한 분이 저한테 연락을 해 주셨어요. 그래가지고 닐롱교회에 있는 분인데 그분이 이제 자기가 아는 변호사를 소개해주고 뭐 이렇게 해서 그분이 이제 뭘 준비해야 되는지 이런 것들을 또 가르쳐주고 해서 이렇게 또 최문수 형제님이 남아공에서 이제 여기는 또 대사관이 없어요. 말라위는. 그래서 남아공에 이제 한국 대사관이 있어서 대사관에서 이제 서류를 한국에 요청하고 해서 그것들을 준비해가지고 이제 이렇게 형제님이 말라위로 오시고 해서 이렇게 단체도 설립을 허가를 신청했고요. 그 다음에 그거에 의해서 이제 비자를 신청하게 되었는데 저에게 이제 도움을 주신 분이 고등학교, 대학교 선배님이 되시더라고요. 나중에 보니까 이렇게 카톡으로 이렇게 왔다 갔다 하는데 어디 사냐고, 집 고향이 어디냐고, 학교는 어디 나왔냐고 이렇게 하다 보니까 공교롭게 이제 전주에 있는 신흥고등학교 또 전북대학교 뭐 이렇게 이야기하니까 굉장히 반가워하고 후배라고 하면서 굉장히 반가워하고 저에게 이제 많은 정보들을 주시고 또 조언을 주셨습니다. 그리고 이제 2개월 후에 9월 21일 날 이제 이사를 닐롱교회로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9월 30일, 그러니까 9월 21일 날 이사를 하고 나서 집 수리를 2개월간을 했어요. 이제 저희 가보니까 집이 좀 괜찮은데 이게 오래 되어가지고 이게 이제 고칠 때가 많은데, 집을 이렇게 상식적으로 생각하면 다 수리를 저 앞에 살던 사람이 나간 지가 한 달 정도 됐는데, 그 정도면은 이렇게 집 수리를 어느 정도 마칠 수 있을 것 같은데 집 수리 하나도 하지 않았어요. 그래가지고 내부 페인트부터 시작해가지고 뭐 수도, 그 다음에 주방에 그 싱크대, 그런 것들이 이제 다 고장나고 그래서 그걸 수리하는데 한 2달이 걸렸어요. 이게 막 몰아서 한꺼번에 하는 게 아니라 띄엄띄엄 하는 거예요. 부르면 뭐 사람이 없다, 뭐 연락이 안 된다, 연락해오고도 약속했는데 안 온다 하면서 이렇게 지지부진이 돼가지고 2달 동안을 그냥 집 수리하면서 또 청소하면서 그렇게 살았습니다. 그때 또 가장 더운 기간이어가지고 제일 힘들었던 기간인 것으로 지금 기억이 듭니다. 그리고 이제 9월 30일부터 바로 연대기 성경 컨퍼런스를 시작을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16차까지 마쳤습니다. 제가 이제 릴롱교회 간 것은 거의 1년 됐습니다. 거의 1년, 9월 21일 날 갔으니까 지금 2024년 9월이니까 만 1년 정도 됐죠. 그리고 이제 그 컨퍼런스 내용은 다음 주에서 말씀드리고, 그다음에 4월 달에는 또 이게 블렌타이어에 있는 인도 아난다 형제님이 최문수 형제님을 불렀습니다. 복음 강사로 불렀어요. 그래서 빌리지를 가서 이제 복음을 전하려고 하는데 와서 도와달라 이렇게 부탁을 해서 형제님이 걱정을 또 하시더라고요. 이제 걱정한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차량 문제예요. 차량. 이제 아난다 형제님이 지금 차를 가지고 다니시는데, 그것은 전임 선교사님이, 영국 선교사님이 물려준 차량이에요. 그래가지고 20년이 넘었고 그 차도 아주 안 좋아요. 상태가. 제일 불편한 것이 뭐냐면 시트가 의자가 그 떡이요, 떡. 뭐냐면 의자가 이렇게 정상 되게 아니라 막 이렇게 스펀지 같은 것이 이렇게 뭉쳐 있어가지고 이게 앉아 있으면 굉장히 불편해요. 그리고 이제 거기 아들 하나 있고 딸 하나 있고, 그리고 이제 그러다 보니까 부부 있고 해갖고 6사람인데 5사람밖에 거시기를 못 하잖아요. 앞에 운전석, 조수석 있고 뒤에 이제 3사람이 이렇게 탈 수 있는데, 이제 애들이 이제 있다 보니까 6명이에요. 그래갖고 애들은 이제 그 짐칸에 이렇게 타게 되고, 뭐 짐칸에 이제 뭐 적재함이 그 쇠로 돼 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막 뛰고 그러고 그냥 불편하고 좀 아프고 그렇죠. 그래서 이제 그 차가 그러다 보니까 이렇게 잠깐 가는 것도 아니고 한 뭐 2시간씩 최소한 2시간 반 이렇게 가요. 빌리지까지 가려면. 그러니까 거기서 이제 이렇게 차 타고 가는 것이 많이 불편하고 힘들거든요. 이제 제가 그 동행을 해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이 돼서 제가 이제 릴롱교에서 블렌타이어까지 갔어요. 가서 이제 같이 형제님 모시고 가서 동행하면서 4일 동안 빌리지를 방문하면서 복음을 전했습니다. 2시간 정도 차를 타고 가서 한 3-4시간 말씀 전하고 다시 2시간 다시 돌아오면 뭐 저녁에 한 6시쯤 이렇게 돼요. 어두워져요. 이때 됩니다. 이렇게 했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이건 우타가 나왔는데 2024년 6월 달에 이제 21일 그때 SABC 캠프가 있어서 남아공에 같이 가서 또 도왔습니다. 남아공은 저에게 이제 특별한 나라입니다. 왜 그러냐면 최문수 형제님이
정은생님의 큰 은혜를 입어왔어요. 입고 있고 그 누구보다도 더 이렇게 저희들을 생각하시고 또 지원해 주시고 걱정하시고 이렇게 도우시고 그렇게 하기 때문에 우리도 할 수 있는 한 최대한 그 형제님을 도와야 된다는 그런 마음이 있어요. 그래서 이제 SABC 캠프를 하게 되면 청년들이 많이 와요. 근데 주방에서 일할 사람들이 없어요. 이렇게 젊은이들만 오고 또 하다 보니까 주방에서 이렇게 도와줄 자매님이 또 지금 65세? 65세 이렇게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좀 체력적으로 딸리고 힘들어 하세요. 그래서 자매님을 돕기 위해서 저희들이 이렇게 SABC 캠프 때는 이렇게 가게 됩니다. 그리고 지난 8월 2일부터 7일까지는 기린노교에서 장로 형님들하고 몇 분 성도님들이 같이 저희 말라위를 방문하셔서 현지 상황들을 보고 가셨습니다. 저희들을 와서 위로해 주시기 위해서 오셨고, 근데 이제 너무 기간이 짧아가지고 직장 생활을 하는 분이 있어서 직장에서 길게 이렇게 휴가를 내기가 쉽지 않잖아요. 그래서 아쉽게 한 5일 정도밖에 머물지 못하고 돌아갔습니다. 어쨌든 말라위는 이동하는데 거의 하루가 걸립니다. 비행 시간만 18시간, 20시간 보통 그렇게 걸리니까요. 그 다음에 컨퍼런스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컨퍼런스는 이제 작년 9월 말부터 시작을 해서 지금 현재 16차에 걸쳐서 컨퍼런스를 진행을 했고요. 월 1 내지 2회를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1회에 토요일과 주일 이틀에 걸쳐서 하게 되는데 토요일 날은 오전 10시부터 12시까지 2시간 말씀을 전하고 주일날은 오후 2시부터 5시까지 해서 총 5시간 복음을 전하고 있습니다. 여기에는 이제 어떤 사람들이 모이냐면 남세종교회에서 섬기셨던 그 유학생들이 있어요. 지금 남세종교회에서 그 아프리카 지역에서 온 그런 유학생들을 대상으로 그들에게 이제 초청을 하고 식사를 접대하고 복음을 전하고 하는 일들을 오랫동안 해 오셨습니다. 그 중에 이제 말라위에서 온 유학생들이 있어서 그들과 이제 연락이 되어서 그들과 또 그들의 가족들 그리고 그들의 지인, 친구 이런 사람들을 초청을 해가지고 복음을 전하고 있습니다. 처음 시작했을 때는 한 9명으로 시작했는데 근래에는 15에서 20명 정도 꾸준히 이렇게 모이고 있습니다. 말라위에는 말라위언 타임이 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약속을 참 지키지 않습니다. 한국도 저희 어렸을 때 코리안 타임이 있었잖아요. 제가 기억하기로 코리안 타임은 한 30분 정도 늦게 가는 것이 예의다 이렇게 알고 있는데 여기는 30분이 아니에요. 그래서 이제 복장이 터질 정도로 기다리다 복장이 터져갖고 이제 할 정도로 그렇게 30분, 1시간, 2시간 이렇게 늦게 옵니다. 그래서 이제 이들이 일찍 올 수 있도록 간식을 나눠줘요. 일찍 30분 전에 와라. 여기 지금 이제 우리가 10시 시작하나요? 9시 30분까지 오세요. 해가지고 간식을 딱 준비해 놓고 있다가 9시 30분 이제 간식을 나눠주고 올 수 있도록 이제 하는데 많이 좋아졌어요. 그래도 많이 좋아진 거죠. 그래도 거의 그 시간 안에 오는 사람 10시 시작하면 10시 안에 오는 사람은 절반들은 안에 오더라고요. 그리고 10분이나 10분, 20분 안에는 거의 옵니다. 그래도 양호해진 편이고요. 그리고 이제 토요일날 오전에 말씀 마치면 점심을 제공하고요. 주일날은 석식을 저녁 식사를 접대를 합니다.
컨퍼런스 비용은 1회에 한 100만에서 150만 과차 됩니다. 150만 과차. 150만 과차면 우리나라 돈으로 100만 원 정도 돼요. 100만 원. 그래서 비용은 이제 컨퍼런스 룸을 빌리는데 이제 그런 곳이 없어요, 쉽게. 그래서 호텔 그 회의실 같은 걸 빌려서 이렇게 임대를 하고 간식도 제공하고 식사를 접대하고. 그다음에 강사는 계속 최문생 교님이 혼자 하십니다. 저는 사회 보고 기도하고 그 정도 이렇게 하고 말씀은 최문생 교님 하시고 연대기 성경 아시죠? 모르세요? 연대기 성경 해갖고 견고한 기초 해갖고 50과로 되어 있는 그 책이 있어요. 상당히 두꺼운 책인데 내용을 말씀드리자면 성경이 어떤 책인가부터 시작해서 하나님, 뭐 천사, 사람 창조, 천지 창조부터 시작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까지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내용을 창세기부터 해서 예수 그리스도까지 50과로 이렇게 되어져 있고요. 그것을 이게 한 과당 일반적으로 1시간 정도를 사용합니다. 근데 그런 것들을 좀 형제님이 거기에 있는 책 내용을 이야기하고 또 다른 자기가 하고 거기에 덧붙여서 하고 싶은 날들을 이렇게 이제 말씀을 전하십니다. 그래서 1회에 뭐 한 2과 정도. 그래서 1회면은 뭐 5시간이잖아요. 5시간 정도 사용을 하는데 그 5시간 정도면 한 2과 정도를 나갈 수 있을 정도 이렇게 그런 속도로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참석하는 사람들은 영어가 가능한 사람들만 초청하고 있어요. 왜 그러냐면 최문생제님이 영어로 지금 복음을 전하고 있기 때문에. 그리고 이 나라가 언어가 영어와 그 나라 말인 치체와라고 합니다. 체와라고도 하고 하는데 두 가지가 이제 공용어로 되어 있어요. 근데 제가 블렌타이어에 있을 때 이제 접했던 한인 선교사님이 있는데 이분이 한인 선교회 회장이었어요. 저하고 비슷한 또래고 해서 이제 이렇게 교제를 하고 했었는데 제가 여쭤봤을 때 뭐 영어를 치체어를 배울 필요가 있느냐? 그럴 필요가 없다. 영어로 다 된다. 그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근데 실제로 이렇게 해보니까 영어로 다 되는 게 아니에요. 그 고등학교 이상 졸업자가 되어야 영어가 되고요. 가난한 나라이기 때문에 초등학교도 못 나온 사람들이 많아요. 그래서 빌리지 시골 쪽에 가면 200명, 500명이 모여도 통역하는 사람 말고는 영어를 할 수 있는 사람이 없어요. 학교를 아예 안 다니고 초등학교 다녀갖고 영어가 되지 않기 때문에. 그래서 그래도 도시 지역은 그래도 좀 공부 좀 한 사람들이 있고 머리가 좀 돌아간 사람들, 영년 사람들, 그런 사람들이 뛰어난 사람들이 모이는 곳이기 때문에 낫죠. 고등학교를 졸업한 사람도 있고. 그래서 이 나라가 언어적으로 볼 때 영어가 공용이지만 영어가 참 잘하는 사람들이 이렇게 많지 않다는 것을 볼 수가 있고, 어떤 선교사님 같은 경우는 분별하기를 말라위 총 인구의 1%다 이렇게 표현하시는 분도 있어요. 근데 어쨌든 뭐 5%, 10%는 넘지 않는 것 같아요. 영어로 할 수 있는 사람들이. 제가 이제 릴롱교회 수도에서 중심가에서 살고 있는데 가장 안전한 지역에서 살고 있고요. 집을 얻어 살고 있고, 그곳에 이제 지나다니는 사람들과 이렇게 대화를 해봅니다. 대화를 해보면 영어가 안 되는 사람들이 많아요. 그런 모습들을 보면서 참 언어 수준이 그렇고 또 그런 상태이고, 그래서 고등학생 이상을 대상으로, 그러니까 영어를 이해할 수 있는 그런 사람들 대상으로 이렇게
사람들을 초청을 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로 이제 말라위의 영적 환경에 대해서, 전도 환경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대부분이 기독교인입니다. 80%가 기독교인이라고. 그러나 구원의 확신은 없습니다. 여기 한국도 비슷하죠. 한국도 비슷하죠. 지금은 이제 우리나라는 진짜 전보다 많이 좋아진 것을 봅니다. 전 구원받았을 때 80년대, 그다음에 90년대 이때보다도 참 이 방송이나 이런 것을 통해서 나오는 그런 메시지들을 보면 좋은 말씀들이 많이 또 복음적인 말씀들이 많이 나옵니다. 그러나 전에는 그러지 않았어요. 그래서 뭐 의인이라고 하면 이단에 빠졌다, 뭐 이런 일을 아주 다반사로 하고 그랬었습니다. 여기도 대부분 다 기독교인이라고 대답을 해요. 그러나 천국에 갈 수 있느냐고 물어보면 갈 수 있다고 그러면 너 내일 죄 짓고 회개 못하면 어떻게 돼? 그러면 지옥 가지요. 그렇게 대답하는 사람이 대부분입니다. 대부분. 그래도 나는 천국 가 이렇게 대답하는 사람은 아주 보기 힘들어요. 구원받았다고 할 수가 없는 그런 상황에 있습니다. 그리고 많은 선교사들이 빈민국이기 때문에 많은 선교사들이 옵니다. 많은 선교사들이 오고 특히나 이제 방학 때 이럴 때는 이제 단기 선교를 해가지고 오는 사람들 많고 그런 상황 가운데 있습니다. 또 이제 또 다른 부분은 이슬람이 아주 공격적으로 확산되고 있습니다. 이슬람이. 그래서 이렇게 보면 길거리에 다니다 보면 이슬람 복장을 한 사람들이 많이 다닙니다. 이슬람들은 자기들 고유의 그 복장을 딱 하고 다니잖아요. 혹시 아세요? 남자들도 보면 원피스 위에부터 상의부터 아래까지 그 치마 같이 된 것을 이렇게 입고 다닙니다. 그리고 이제 뭐 여자들은 히잡 있잖아요. 이렇게 쓰고 이런 거 다니는 거. 남자들은 그래서 여자들은 히잡, 남자는 이제 모자를 또 쓰고 다니더라고요. 모자 같은 걸 쓰고 다니면서 이슬람인이라는 것을 이슬람 교도라는 것을 이렇게 분명하게 드러냅니다. 그래서 복장에서 확연하게 그걸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 블렌타이어에서는 그런 사람들이 이렇게 있긴 있었어도 그렇게 많지 않았는데 여기 오니까 렐롱교 오니까 더 많아요. 그런 사람들이 많이 볼 수가 있습니다. 그다음에 이 나라가 학력이 낮고요. 초등학교도 다니다가 그냥 의무교육인데 다니지 않고, 그리고 한반에 가면 막 한 100명씩 이렇게 모아놓고 교재라고는 그냥 칠판 하나, 교실에 가보면 뭐 칠판 하나, 의자도 없고 책상도 없고 그냥 바닥에 앉아서, 시멘트 바닥에 앉아서 그렇게 공부를 합니다. 그리고 제가 이제 사전을 사기 위해서 이렇게 책방을 돌아다녀 봤는데 이 나라가 얼마나 그런 부분이 열악하냐면 책이 없어요. 책이 없어. 읽을 만한 책이 없어요. 그래서 그 문해력이라고 하죠. 초등학교 때 이제 막 한글을 띄고 책을 읽으면 그 책 내용이 이해가 갑니까? 안 갑니까? 모르세요? 초등학교 1, 2학년 때, 3, 4학년 때 이렇게 책이 있는데 책을 읽으라면 철수야 놀자, 영희야 놀자 뭐 이렇게 쭉 해갖고 막 좀 긴 거 나오잖아요. 글은 잘 읽어요. 근데 이해가 됩니까? 안 됩니까? 안 돼요. 처음부터 되는 게 아니에요. 잘 모르실 수 있는데 뭐냐면 이제 그 문자에 익숙하지 않기 때문에 책을 많이 읽으면서 그게 이해가 가요. 근데 이게 어릴 때 이제 처음 글을 배웠을 때는 책을 많이 안 보면 글자는 열심히 읽는데 자기가 그 내용 모를 수 있어요. 그렇거든요. 근데 이제 책을 많이 읽다 보면 이제 읽으면서 바로 이해가 되거든요. 근데 이 나라에서는 책이 없기 때문에
책도 초등학교 책도 읽어보라면 잘 못 읽고, 그리고 책이 없어요. 읽을 만한 책이 없어요. 그 닐롱교의 인구가 몇이냐? 사람들이 물어봤더니 어떤 사람은 최소한 50만 이상이다 이야기한 사람이 있고요. 어떤 사람은 500만이다 이렇게 이야기한 사람도 있어요. 통계가 없어 잘 몰라요. 어쨌든 근데 이 곳에 최소한 50만이 넘죠. 제가 볼 때는 상당히 넓고요. 이렇게 집들이 이렇게 지어져 있는 거 보면 50만. 그리고 이 나라 사람들이 이렇게 이 주거 공간이 아주 좁아요. 그 주거 공간이 좁을 수밖에 없는 것이 뭐냐면 가재도구가 없어요. 뭐 농이 있습니까? 세탁기가 있습니까? 뭐가 있습니까? 아무것도 없어요. 그냥 옷 한두 벌 걸어 놓는 거. 그 다음에 식량. 그리고 이제 끓여 먹는 거. 솥단지 냄비 하나. 그리고 그거에 접시. 그러면 끝나요. 그거 없어요. 옷이 많기를 해요. 뭐 가재도구가 있어요. 살림이 있어요. 아무것도 없어요. 그러니까 한 집이라고 해봤자 한 2평, 3, 4평 이렇게 살아요. 집을 2평, 서너 평, 큰 집은 서너 평 이렇게 사는데 거기에 이제 식구들은 최소한 뭐 100명 이상 되죠. 애기들을 보통 한 집에 한 3, 4 이상 낳더라고요. 하나, 둘 있는 집은 거의 없고 이제 보면은 3, 4 보통 그렇고 뭐 5, 6도 있고 최소한 3, 4씩은 되더라고요. 근데 그 집 가는 집에 보면은 거기 식구 뭐 5명씩, 6명씩 사는 거죠. 집 가는 건물에. 그래서 사람들이 상당히 밀집이 되어 있고. 근데 닐롱계 도시에 책방이 4개 있어요. 4개. 책방이 4개. 책방도 뭐 이제 다양한 책이 있는 게 아니라 교과서, 학교에 쓰는 교과서 정도 있고 이렇게. 그리고 사전이 말라위의 영어 치체와 영어 사전이 한 권밖에 없어요. 그것도 누가 만들었냐? 이 나라에서 만든 게 아니에요. 영국에서 만들어진 거예요. 영국 식민지였는데 영국에서 만들어졌고요. 이 나라가 1964년도에 영국에서 독립을 했습니다. 식민지에서. 몇 년 됐습니까? 만 60년이 됐죠. 만 60년이 됐는데 지금까지 자기 나라 말로 해서 사전을 만든 사람이 하나도 없다. 인구는 2천만 이상이 되는데 60년이 흘렀는데 그런 상태에 있습니다. 이 나라가 얼마나 열악한지 그런 것을 보게 됩니다. 그렇지만 이 나라 사람들의 특징은 뭐냐면 아프리카의 따뜻한 심장이라고 하죠. 이 사람들은 상당히 온순해요. 그래서 어떤 선교사님들 말하기를 말라위 사람들은 겁이 많아. 그래갖고 이렇게 뭐라고 하면은 이렇게 대들거나 뭐 그러지도 못하고 그냥 쥐죽은 듯이 있고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근데 그 길거리에서 사람들과 사람들이 이렇게 시비가 붙어가지고 큰 소리 치고 고함을 지르고 멱살을 잡고 싸우는 것을 지금까지 한 번도 본 적이 없어요. 제가 본 적이 없어요. 아니 한 번 봤어요. 한 번 봤는데 아주 드물어요. 근데 이제 그리고 외국인들을 보면 반가워해요. 어떤 사람들은 놀리는 사람도 있어요. 놀리는 사람도 있긴 있는데 대부분의 사람들이 관심을 가져주고 인사도 이렇게 해주고 쳐다보면 눈이 마주치면 이렇게 인사를 하고 이렇게 합니다. 한국에는 거의 그렇지 않잖아요. 모르는 사람들 인사 거의 안 하잖아요. 그런 것들은 참 좋은 면입니다. 그래서 아프리카의 따뜻한 심장이라고 하는 그런 부분이 이해가 되어지고 그러면서 또 연약한 부분이 뭐냐면 거짓말을 잘한다. 거짓말을 아주 잘한다. 그리고 받는 것을 아주 당연하게 생각한다. 받는 것을 아주 당연하게 생각하고 고맙게 생각하지 못하는 거죠. 그리고 시간을 아주 잘 지키지 않는다.
그리고 또 도둑질을 아주 잘한다. 그래서 이 사람들이 주식은 옥수수입니다. 옥수수인데 옥수수를 이렇게 이제 농사를 짓고 적기에 이제 수확을 해야 수확량이 많아지잖아요. 근데 적기가 되기 전에 싹 수확을 해요. 왜 그러냐면 사람들이 지나가면서 다 따먹어버려요. 그러니까 어느 정도 익으면 바로 수확을 한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런 특징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전국의 1% 영어를 하는 사람도 영어가 능숙한 사람들이 그렇게 많지 않고 그렇습니다. 저도 이제 최문생교님이 이제 영어로 그 컨퍼런스를 하는데 지금 같이 듣고 있는데 제가 다 이해를 못 하거든요. 이해되는 부분도 있고 이해가 안 되는 부분도 이제 모르는 단어들이 나오기도 하고 막 그러면 이제 이해가 안 가고 그러기도 합니다. 어쨌든 그렇고요. 치체화에 대한 그 어떤 천시풍조 같은 것이 있는 것 같아요. 영어를 잘하면 참 이렇게 높게 봐주는데 치체화 이렇게 막 유창하게 하는 것은 별로 좋게 칭찬하지 않는 그런 것들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 나라의 좋은 점이 뭐냐면 학교에 종교 시간이 있어 갖고요. 성경을 합법적으로 가르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제 그 최문생 교님이 이제 생각하고 요청하는 말씀하시는 것 중 하나가 학교를 지어서 애들을 이렇게 받아서 애들을 교육시키면서 성경을 매일 이렇게 가르치면 얼마나 좋겠냐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실제로 제가 있으면서도 몇 번 제의를 받았어요. 우리 학교 와서 성경 말씀을 전해달라. 성경 말씀을 전해달라. 필요하냐? 성경 말씀 전하고 싶느냐? 그렇게 질문했어요. 원하면 내가 해주겠다. 그렇게 제안을 하는 경우도 이렇게 여러 차례 있었습니다. 그래서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그런 기회들은 진짜 많이 있음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작은 선물에도 사람들이 구름대처럼 밀려온 곳이다. 재작년에 블렌타이에서 저희들이 이제 주일학교 사역을 좀 도왔었는데 한 우리나라 돈으로 300원 정도 되는 크레카 그것을 이렇게 길이 한 10cm, 15cm 정도 되는 크레카를 매주 나눠줬어요. 처음 시작할 때는 저희가 가기 전에 10명 뭐 이렇게 됐었는데 10명 남짓됐는데 차츰 늘어나서 한 3, 4개월 후에는 한 400명까지 이렇게 모였습니다. 애들 과자 먹으러 오는 거죠. 과자 먹으러 오는데 어쨌든 그런 조그만 선물만 주어도 사람들 모이는 데는 어렵지 않고 이 컨퍼런스에서도 이제 식사를 접대하죠. 식사 접대. 식사를 그 나라에서 볼 때 상당히 질 좋은 식사를 접대를 합니다. 그것을 먹으러 오는 것이죠. 그래도 어쨌든 지금 복음을 전해서 한 10명 정도는 20명 정도에서 10명 정도는 시인을 한 상태에 있습니다. 네, 그러면 차 구입한 차량입니다. 여기 보면 이제 이름도 새겼어요. 그게 보이시죠? 제 이름도 저기다 새겨져 있습니다. 이 나라는 차에다 이름을 새깁니다. 소유주. 이곳은 이제 저희들이 이제 블렌타이에 있다가 이제 닐롱기로 이동하면서 아난다 형제님과 함께 이제 송별 여행을 잠깐 다녀왔습니다. 그동안 저희들을 또 차량 사용하고 사고 구입하고 뭐 여러 가지로 많이 도와줘서 고마운 마음 가운데서 이렇게 같이 여행을 갔습니다. 물란제 산이라고 상당히 유명한 산입니다. 이 나라에서는 유명하고 아주 높은 산입니다. 이제 같이 사진을 찍었는데요.
제 왼쪽에 딸, 오른쪽에 딸, 그 다음에 안한다 형제님, 그 아들, 그리고 저쪽 가운데 자매님 되겠습니다. 여기는 이제 릴롱교회, 이제 블렌타의 안한다 형제님이 있는 교회에, 그러니까 이제 처음 시작했을 때 영국의 형제님 조나단이라고 형제님 와서 10년 정도를 사역을 했고요. 그 형제님이 이제 인도 모임의 안한다 형제님한테 인계를 하고 돌아갔습니다. 이제 그 돌아간 이유는 자매님이 이제 강도를 당하고 뭐 그러면서 이렇게 정신적으로 어렵고 몸도 아프고 뭐 그래서 돌아갔어요. 그리고 이제 안한다 형제 지금 온 지가 10년이 넘었습니다. 근데 이제 변변한 예배당이 없어가지고 그런 가운데 있는데, 부지는 이제 그때 아주 넓은 부지를 이미 구입을 해놨고요. 또 그 부지 옆으로 큰 길이 나면서 상당히 좋아졌어요. 이제 마땅한 예배당이 없고, 또 이 이제 예배당이 지금 있긴 있는데 이제 좁은 예배당이 하나 있고, 그 다음에 이제 빌리지에서 시골 지역에서 이제 사람들을 초청해서 복음을 전하기를 원합니다. 최문수 형제님을 대동해서 10여 차례 이렇게 빌리지 가서 복음을 전했지만 큰 효과가 없어요. 가서 복음을 전할 뿐이지 결국 그 분명한 어떤 열매나 구원의 확증이나 이런 것들이 없어서 결국 이제 이곳에 센터 같은 것을 지어서 사람들을 초청해가지고 빌리지에서 이쪽을 불러 모아서, 여러 지역이 있으니까 불러 모아서 그곳에 이제 장로라고 하는 사람들, 지도자급 불러 모아서 여기서 복음을 전하고 같이 숙식을 하면서 전할 그런 계획 가운데 건물을 지금 짓고 있습니다. 작년부터 지었는데 완공이 되지 않고 지지부진한 상태에 있습니다. 이제 그 시설을 이제 시설에 이제 기능이 있는 분들이 영국의 성도님들이 60대가 넘은 분들하고 다 보니까 만나봤는데 60대가 넘는 분이 3분이 오셔가지고 작년 같은 경우 3분이 오셔서 한 달 동안 기거하면서 이렇게 공사를 했어요. 그리고 나서 다시 돌아갔습니다. 다 완공된 게 아니라 그 다음에 또 시간이 되면 또 와가지고 또 이렇게 공사를 하고 그런 가운데 있는데, 금년에도 제가 금년에 4월 달에 가봤잖아요. 아까 최문수 형제님 집회 때문에 그때 갔을 때도 다 완공이 되지 않은 상태였어요. 이제 또 근래에도 물어보니까 아직 끝나지 않은 것 같더라고요. 지금 여기는 어쨌든 도둑놈들이 많아가지고 건축 자재를 갖다 놓으면 다 가져가요. 자갈 같은 것도 갖다 놓으면 자갈로 펴가고, 벽돌 갖다 놓으면 벽돌도 가져가 버리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집을 짓기 전에 먼저 담장부터 지어야 돼요. 담장부터 싹 둘러가지고 잠금 장치하고 이제 이제 담장을 처음에 짓는데 그래도 막 이제 자꾸 가져가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어떻게 했냐면 CCTV를 달았어요. CCTV를 달아놨더니 그 다음부터 이제 안 가져간다고 그러더라고요. 지금 공사를 기초 작업을 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죠. 지금 가운데 영국 형제님 한번 서 계시죠? 나머지들은 저기 흑인들 일꾼 불러가지고 일을 시키고 감독하고 같이 이렇게 공사를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레미콘 해서 비벼서 지금 붓고 있죠. 이제 그 벽돌을 쌓고 있습니다. 담장을 지금 쌓고 있는 상황입니다. 브로커로 해서 담장을 쌓고 있죠. 여기 이제 조그만 레미콘, 그것을 이제 직접 돌려가면서, 우리는 레미콘 차량이 이렇게 하고 와서 붙잖아요. 여기서 이제 이 기계를 갖고 거기서 계속 돌리면서, 거기서 이제 자갈하고 시멘트하고 물하고 섞어서 이렇게 갖다가 만들어서 이렇게 붓고 있습니다. 이제 안한다 선생님 아들이고요. 여기서 감독을 하고 있습니다.
이 담장을 지금 이제 이건 건물 담장을 지금 쌓고 벽을 쌓고 있는 것입니다. 상당히 많이 올라갔죠. 지금 보시고요. 이 사진은 지금 오른쪽에 두 분이 있죠. 자매가 아니고 여자분 하나고 이제 남자분 하나 있죠. 이제 그게 한나라는 이름의 여성분이고요. 그 뒤에는 이제 존이라고 하는 사람인데, 이 두 사람이 말라위에서 이 한국에 처음으로 남세종교에 와서 유학생으로 있다가 이제 남세종교에 참석을 하고 이제 돌아간 분이에요. 그래서 저는 편의상 일기생이라고 봅니다. 말라위 유학생 일기 1회. 그래서 저희하고 이제 연결되고 남세종교하고 연결된 그런 말라위 사람은 딱 첫 번째 사람들이에요. 두 사람인데, 이제 그 여자분은 한나는 은행 직원이고, 그다음에 존은 어떤 기관에서 이렇게 뭐 설명하기가 좀 복잡한데 어떤 일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NGO 단체의 어떤 동역 같은 일을 하면서 그냥 월급을 받고 있는 상황입니다. 근데 1년 동안 이 사람들이 거하면서 이제 복음을 들었는데, 한나는 확실하게 구원받지 못한 사람이고, 존은 구원을 시인하고 있는 사람입니다. 체크해봤을 때 올바른 믿음을 가지고 있는 상태에 있습니다. 중요한 동역자가 되기를 원한 사람이 지금 존입니다. 이 사진은 이제 제가 말씀드렸던 최문수 형제님과 이 선배, 저의 선배 되시는 분하고 그 사모님 두 분입니다. 같이 식당에서 식사 접대를 받고 있고요. 이건 이제 컨퍼런스를 지금 진행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컨퍼런스 홀을 빌려서 지금 컨퍼런스를 하고 있습니다. 이게 존입니다. 존. 완전 아프리카 토인 같이 생겼죠? 토종 아프리카인 같이 생겼습니다. 어쨌든 그래도 이게 이 사람이 상당히 정직하고 뭔 일들을 도움을 주면 그 대가를 요구하지 않는 그러한 사람입니다. 대부분 말라위 사람들 뭐 하나 해주면 무조건 뭐 이렇게 돈 달라고 막 하는 게 경향이 있거든요. 그렇습니다. 좋은 동역자가 되기를 원하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컨퍼런스 모습이고요. 여기서 이제 민선 교사님이 지금 운영한 한 8년쯤 됐어요. 그래서 여기는 보면은 일을 많이 해서 건물도 여러 개 짓고요. 센터를 지어서 이렇게 한 150명 정도가 모이고 있어요. 근데 이제 최문수 형제님을 한번 초청해가지고 가서 말씀을 한번 전하는 상황입니다. 컨퍼런스 모습이고요. 이것은 이제 저희들이 이제 컨퍼런스를 하고 말씀을 공적으로 전하고 끝나는 게 아니라 개인적으로 또 접촉을 해서 확인을 합니다. 공적으로 복음을 전하는 것하고 개별적으로 확인하는 것은 다릅니다. 그래서 제일 중요한 부분이 이 부분인 것 같아요. 정말 들려진 말씀이 믿어지는지, 정말 확실하게 주님을 영접했는지 계속해서 확인하고 또 확인하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어떤 선교사들은 복음 자체가 없어가지고 복음 자체를 구원을 받았는지 안 받았는지 모르겠지만 구원을 받았을지라도 복음을 전하는 것을 이렇게
들어보지 못했기 때문에 복음을 전하지 못해요. 전하지 못해요. 그리고 복음 구원받지 못한 사람들은 복음을 전할 수가 없죠. 어디서 갔다가 베껴가지고 이 얘기는 할 수 있겠죠. 복음적인 그런 책자를 갖다가 보고 해갖고 외워가지고 뭐 이렇게 이야기는 할 수 있겠죠. 그러나 스스로 복음을 전하기는 불가능하죠. 구원 받았을지라도 계속해서 복음을 듣고 어떻게 복음을 전하는가 그런 것들을 생각하고 했을 때 복음을 전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참 이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그런 교회,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사람들은 많지 않아요. 대한민국에도 그렇고요. 그렇습니다. 특히나 또 우리가 구원 받았다면 자기 간증과 함께 예수님의 그 속죄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을 계속 몇몇해서 전해줄 수도 있겠죠. 그러나 정말 이 사람이 구원을 받았는지 확인해보고 또 진단해보고 이게 어디가 지금 문제가 있는지 어디를 도와줘야 되는지 어떤 부분에 지금 문제가 이렇게 얽혀 있는지 이런 것들을 파악해가지고 도와주고 하는 것은 진짜 쉽지 않죠. 그래서 모임 안에서 우리가 복음을 전하고 또 복음을 전하는 거 어떻게 전하는지를 보고 듣고 또 연습하고 훈련하고 했을 때 이게 가능합니다. 굉장히 중요한 부분입니다. 이런 부분은 일반 교단이나 교파에서 흉내 내기가 어렵습니다. 이런 부분들을 보면서 우리 모임이 참 얼마나 좋은가, 얼마나 이런 부분에서 영적으로 부분이 좋은가 이런 것들을 새삼 느끼게 됩니다. 이제 이분은 이제 2024년도에 3기생이에요. 3기생. 1기생 아까 존거 하나 둘이었고 2기생은 이렇게 있는데 그분들은 연락이 안 돼. 3기생 이게 이번에 2024년 1월 달인가 이렇게 말라에 돌아온 사람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 사람들 만나서 다시 이렇게 접촉하고 접대하면서 식사하면서 컨퍼런스에 올 수 있도록 이렇게 초청을 하고 했습니다. 근데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제 남세중에서는 계속해서 외국인들 사역을 하면서 이렇게 아프리카에서 온 사람들이 있는데 거기서 이제 특히 이제 그 말라위에서 온 사람들은 이제 저희하고 이제 계속해서 연계가 될 수 있는 것이죠. 계속해서 유학생들이 가니까요. 이건 개인 상담 지금 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이 사진은 민선교사님 센터에 한 150명 정도가 모이는데 가서 이제 그 말씀을 이제 전해 보면 최문생님 전하시는데 몇 차례 가서 전했는데 눈이 이렇게 다른 생각을 하고 있는 그런 사람들이 한 4분의 3 정도. 보면은 이 사람들이 이제 모이면은 일단 찬양을 해요. 이제 찬양을 하는데 최소한 1시간을 해요. 이제 아프리카 사람들 이렇게 찬양을 그렇게 좋아해요. 막 그냥 흥이 있어가지고 막 찬양을 엄청 좋아해요. 근데 이제 그런 것을 우리 이제 남아공의 최문생님은 별로 좋지 않게 봐요. 그래서 그걸 아예 그냥 못하게 해버리고 말씀 찬양 한두 곡 정도 이렇게 하고 그냥 말씀 위주로 이렇게 집회를 합니다. 근데 가서 이제 이렇게 봤을 때 좀 관심을 가지고 듣고 이렇게 하는 사람들이 이제 많지 않은데 뭐 한 10% 많으면 20% 그 정도 되고 다른 사람도 그냥 멍 때리고 있어요. 멍 때리고 찬양할 때는 열심히 하는데 보면은 이제 엄한 생각만 하고 있고 쳐다보면은 다른 생각하고 있고 그렇습니다. 여기 이제 그 민선교사님이 이제 운영하고 있는 센터에 그 안에 살고 있는 사람들이요. 세 가정이 살고 있는데 이제 민선교사님이 6개월 동안 그 한국에 나와서 체류한 기간이 있었어요. 왜냐면 한국 시민권을 그분이 이제 그 한국에 살다가 캐나다로 이민을 가고 캐나다에서 이쪽으로 지금 말라위로 선교를 나오신 분이에요. 한국인인데
캐나다 시민권자. 그래서 이중 국적을 갖기 위해서 한국에 와서 6개월 동안 머물러야 한다고 해서 6개월 동안 이제 왔었어요. 1월부터 6월 달까지. 그 기간에 저한테 이제 좀 부탁을 해가지고 제가 이제 센터에 방문을 해서 이렇게 한번 둘러보고 거기 이제 기거하는 사람들하고 이제 이렇게 교제도 하고 했습니다. 6명이 지금 앉아 있잖아요. 6명이 앉아 있는데 그래도 이 사람들은 그래도 그 중에서 고른 사람이거든요. 그래도 좀 성실하고 책임감도 있고 정직하고 이런 사람들을 이렇게 골라서 믿을 만한 사람들을 이렇게 골라서 이렇게 그 안에 거주하면서 지금 하고 있는 사역들을 돕고 여기 이제 유치원도 있어요. 유치원이 2반인데 유치원 교사들로 이렇게 일하고 있고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가서 갈 때마다 이제 간식을 사가지고 합니다. 뭘 제일 먹고 싶냐고 물어봐요. 그러면 뭔 고기가 제일 맛있냐고 물어보니까 닭고기. 또 뭘 먹고 싶냐고 하니까 콜라. 치차와로 콜라를 뭐라고지? 갑자기 생각이 안 나네. 치차와 콜라, 그 다음에 사과. 우리나라에서는 사과가 안 나요. 그래서 수입해요. 이 산에 나오는 과일은 뭐 몇 가지 없어요. 바나나하고 파파야하고 망고 뭐 이런 것이 대세고 나머지는 이제 별로 없어요. 그래서 다른 과일, 포도나 뭐 사과나 뭐 다른 복숭아나 이런 거 다 이제 수입해서 놓고 일반인들은 이것을 먹을 기회가 없습니다. 그래서 그런 걸 사가지고 가서 이렇게 주고 이제 조금씩 이렇게 복음을 이렇게 교제를 하고 했는데 이 중에서 한 3사람 정도는 시인을 하더라고요. 여기는 이제 고등학생입니다. 그래서 이 학생은 고등학교 4학년인데 이제 19살이고 그 컨퍼런스에 아주 착실하게 나오는 학생이에요. 그래서 제일 거의 1번으로 와서 이렇게 와가지고 기다리고 있고 6km 정도를 걸어서 1시간 반 정도를 걸어서 이렇게 오고 또 끝나면 1시간 반 정도 걸어서 이렇게 갑니다. 그래서 3개월 동안 이제 상품을 걸었어요. 개근한 사람에게는 우리가 상을 주겠다. 그래서 쌀 5kg짜리하고 그 다음에 옥수수 가루 5kg 이렇게 해서 2명을 이렇게 줬는데 그 중에 이제 하나고요. 이 학생이 다른 사람들 그래도 이렇게 휴대폰을 이렇게 가지고 이렇게 있는데 휴대폰이 없다 보니까 연락이 안 되는 거예요. 우리 같이 이제 카톡방 같은 거 있잖아요. 그런 것을 이렇게 해서 이제 그게 여기 컨퍼런스에 오는 분들은 그래도 조금 이렇게 영어가 되고 하는 사람들 수준이 있고 유학생의 친구들과 친척들과 이런 사람들이기 때문에 말라위에서는 그래도 괜찮게 사는 사람들이에요. 잘 사는 사람들 중에 속한다 이 말이죠. 그렇기 때문에 대부분 휴대폰을 가지고 있어요. 근데 휴대폰이 없어가지고 연락이 안 되고 그러더라고요. 또 이렇게 이제 컨퍼런스를 할 때 이렇게 연락을 하고 이제 하거든요. 그래서 이 학생에게 이제 자그마한 그 휴대폰을 하나 선물을 했어요. 굉장히 좋아하고 전화가 왔는데 저를 만나고 싶다고 그래요. 왜 만나려고 그러냐 했더니 고맙다고 인사를 하고 싶대요. 그래서 이제 어디로 올래 했더니 컨퍼런스 장소로 자기가 온다고 해서 제가 가서 맞아가지고 집에 데려가서 식사도 하고 또 구원에 대해서 교제를 하고 했을 때 확실하게 이렇게 대답을 하더라고요.
너는 그럼 성경을 읽고 있냐? 이렇게 물어봤거든요. 그랬더니 성경을 읽더라고요. 근데 하루에 한 장, 한 뭐 10분, 20분 정도, 10분 정도 이렇게 성경을 읽더라고요. 하루에 기도, 말씀해서 한 30분 정도 이렇게 하더라고요. 그래서 나는 청년 때 하루에 1시간씩 말씀을 읽었고 하루에 1시간씩 기도를 했다. 그러니까 너도 그렇게 했으면 좋겠다. 그랬더니 알겠다고 그렇게 권을 했고 그것이 어려우면 최소한 하루에 30분은 성경을 읽어라. 최소한 30분씩은 날마다 빼놓지 말고 읽어라. 이렇게 얘기했더니 그렇게 하겠다고 그렇게 하고 지금도 이렇게 연락이 옵니다. 저한테 안녕하시냐고 이렇게 이제 문자가 오고 그러면 제가 물어봐요. 너 성경 읽었냐? 그러면 읽었다고 얘기하고 어디 읽었냐? 그러면 지금 보니까 제가 선물한 지가 한 15일쯤 된 것 같은데 지금 출애굽기까지 창세기부터 시작해서 출애굽까지 거의 읽었다고 다 끝났다고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어쨌든 말라위에는 구원받을 만한 영혼들이 많이 있다고 생각이 들고요. 또 복음을 들을 만한 영혼들, 들려준다고 하면 몰려드는 사람들이 참 많이 있고요. 다 구원받을 수 없지만 그래도 그 중에서 구원받을 수 있는 사람들이 상당한 숫자들이 있는 것을 보게 되고 영적인 환경에 있어서는 아주 좋은 곳이다라고 분별이 되어집니다. 여기는 이제 호텔에 근무하는 근무자인데 어느 날 와가지고 나한테도 하나님 말씀을 전해달라고 부탁을 해가지고 지금 추문생제님이 만나서 복음을 전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금년이 제가 환갑입니다. 그래서 추문생제님이 저 생일날을 어떻게 컨퍼런스하고 이렇게 겹쳐가지고 이렇게 케이크를 사서 또 많은 사람들 앞에서 축가를 듣고 축하를 받았습니다. 이게 뭐 같아요? 쥐입니다. 말라이 사람들이 먹고 사는 쥐입니다. 이렇게 쥐를 이렇게 이것은 말린 거예요. 햇빛에서 바싹 말려가지고 이렇게 뜯어서 먹더라고요. 이것을 한번 먹어봐야 될 텐데 아직 제 시도를 좀 못 해봤습니다. 말라이 오시면 한번 같이 드실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이렇게 초청해 주시고 또 기도해 주셔서 감사하고요. 말라유를 기억하시고 계속 기도해 주시고 또 기회가 되시면 방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오전에 형제님으로부터 탄자니아, 케냐의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신 내용을 이렇게 들었고 또 부탁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그분들하고 접촉하기를 원하셔서 그분들도 제가 주님께 기도하고 행할 수 있도록 기도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의 말씀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말씀 감사합니다. 말씀을 듣는 중에 벌 한 마리가 여기 날아다니는데 여기 창문 밖으로 나가고 싶은지 계속 창문 쪽으로 가는데 창문이 열려있지가 않아서 못 나가더라고요. 근데 밑에 딱 창문에 붙으니까 경식 형제가 위험을 무릅쓰고 창문을 열어줘서
근데 바로 나가지 않고 벌이 계속 그 창문에 있다가 또 때가 되니까 나가더라고요. 그래서 그걸 보면서 형제님이 이렇게 또 문을 열어주러 가셨구나. 이런 영혼들이 벌이 여기서는 먹을 것이 없는데 밖에 나가면은 먹을 것이 많은 것처럼 그 말라의 영혼들도 참 그 창문에 갇힌 벌처럼 바깥 세상, 영적인 세상을 보지 못하고 갇혀 있는데 형제님께서 그 영혼들에게 밖으로 나갈 수 있는 또 주님을 만날 수 있는 그 문을 열어주시러 또 가셨구나. 근데 또 주님이 함께 하셔야 또 때가 되어지만 그 영혼이 그 밖으로 나가서 주님을 만날 수 있구나를 이 벌을 보면서 좀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또 기억나시면은 또 형제님을 위해서 또 주님의 때를 위해서 또 함께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뭐 광고상 있다면은 뭐 형제님을 위한 연보가 있으시면은 또 연보함에 넣어주시고요. 또 집회를 마친 후에 여기 앞에서 함께 기념 촬영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시간이 좀 많이 간 관계로 형제님 중에 한 분 기도해 주시고 모든 집회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 말라이에서 주와 복음을 위해 수고하시는 우리 청기성 선교사 부부를 초청해서 선교 보고를 듣고 말씀을 듣게 하신 것을 감사를 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께서는